안녕하세요. 저는 30대이고 인테리어 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워킹맘입니다. 저는 중학교 때 부모님께서 이혼을 하셨는데 저희 엄마는 그때 저를 놓고 집을 나가셨어요. 두 분이서 금슬도 좋고 제 앞에서 다정하신 모습만 보여줬다고 생각했는데 속은 많이 골마 있었나 봐요. 싸움 한 번 안 하던 두 분이 이혼을 하신다고 했을 때 의아하기도 했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그 이후로 가끔 저희 엄마네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았는데 아빠가 재혼하면서부터 새엄마 눈치를 보느라 그것도 쉽지 않게 되었어요. 엄마와는 점차 멀어져 소식이 끊겼고 저도 제 앞가림하느라 바빠서 엄마를 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학을 간 후 기숙사에 들어가 살았는데 교양 수업을 듣다가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자연스럽게 부모한테 의지하기 어려웠던 저는 빨리 독립을 해야 했고 결혼도 일찍 하고 싶었어요. 그러자 제 남편도 당시 제 상황을 이해하고 저희는 대학 졸업하자마자 바로 결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남편도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누구보다 제 맘을 알았던 것 같아요. 부모님의 이혼으로 가정사를 밝히기 창피했던 제게 이렇게 말해주기도 했어요. 그래도 너는 행복했던 가족 기억이 많잖아. 우리 부모님께서는 허구한 날 싸우고 큰 소리가 떠날 날이 없었거든. 별거가 너무 길어서 몇 년 동안이나 아빠 얼굴을 본 적도 없어. 만약 아버지 돌아가시지 않았으면 우리 부모님도 분명 이혼하셨을 거야. 참 고맙더라고요. 대신 이른 결혼으로 집 얻을 상황이 못 되어 홀로 계신 시어머니와 같이 합가를 하게 되었어요. 결혼식 전부터 저는 남편네 들어가서 같이 살았고 시어머니께서도 딸 하나 더 얻은 것 같다며 좋아하시는 것 같았죠. 간소한 결혼 준비로 진행해 나갔고 어머니께서는 결혼 전날 절 본인 방으로 오라 하셨습니다. 우리 금쪽 같은 아들 잘 부탁한다. 지 아빠 일찍 저 세상 가서 가정 안에서 맘 힘들게 잡고 살았어. 너희 결혼으로 인해 둘 다 꽃길만 펼쳐졌으면 좋겠구나. 걱정 마세요 어머님. 며느리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니 어머니께서는 제 확신 있는 모습을 믿으시고 눈물까지 훔치시더라고요. 저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아드리며 친정엄마 이상의 정과 사랑으로 모시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갑자기 어머니께 자꾸만 눈치를 주며 눈짓을 하더라고요. 어머니께서는 주춤하시다가 장롱안 깊숙이 갖고 계셨던 폐물함을 꺼내서 제게 반지 하나를 내미셨습니다. 자, 이건 우리 집안 대대로 며느리한테만 주는 반지란다. 이거 잘 끼고 우리 아들이랑 백년해로 하다가 후에 며느리나 딸한테 물려주거라. 라며 제 손가락에 끼워주셨는데 그건 작은 다이아몬드가 둘러진 금반지였어요. 증조 할아버지께서 우연히 이 반지를 냇가에서 주워 할머니한테 주었는데 그 이후로 집안에 좋은 일들만 생겨 대대로 집안 여자들에게 전해 내려왔다더군요. 그런데 딱히 어머니께선 그런 말 믿지 말고 그냥 별 의미 부여 없이 갖고 있으라 했습니다. 반지를 받으니 심적으로 그 집 며느리로서 뼈를 묻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랄까, 반지 하나로 좀 더 책임감이 채워져야 했다고 할까요? 저희는 만인의 축복 속에 결혼식을 올렸고 뱃속에 허니문 베이비까지 갖게 되었어요. 더군다나 남편은 승진의 기쁨까지 누리게 되었어요. 제 일도 날이 갈수록 잘 되어서 큰 공사를 맡게 되어 돈을 많이 벌게 됐고 남편과 시어머니께서 좋아하시며 제게 복둥이라고 부를 때마다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왠지 시어머니께 받은 이 반지가 제게 행운을 가져다 준 거라는 생각이 들어 더 귀하게 반지를 보관했습니다. 저는 항상 그 반지를 착용하고 다녔는데 어느새 반지는 제 상징처럼 되어갔고 이 반지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경이 되었어요. 아침에도 서둘러 출근을 해야 하는데 반지가 없어서 계속 30분째 그것만 찾고 있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께서 저를 한심하게 쳐다보시더군요. 예, 너는 무슨 그렇게 반지 하나에 목숨을 거니? 빨리 아침 먹고 출근해라. 잠깐만요 어머니. 제가 어제 분명히 여기다 빼놓고 잤는데 없어져서요. 반지가 없으면 불안해서 아무 일도 못할 것 같아 조금만 더 찾아볼게요.
너 이러라고 준 게 아니었는데 어쩌다가 그런 걸 믿게 되었니? 너 그럴 거면 다시 반지 내놓거라. 저 이제 그거 없으면 안 돼요, 어머니. 일단 먼저 늦어서 출근할게요. 만약 집안 어딘가에서 발견하시면 제 화장대 위에 좀 올려놔 주시면 감사드릴게요. 라며 저는 자재공장 방문 약속 때문에 서둘러 집 밖에 나갔는데 그게 없어서 그런지 아침부터 기분도 꽝이었고 재수도 온 붙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신호 대기 중에 갑자기 차 시동이 꺼져서 자재 사장님이랑 약속이 늦어졌고 그걸로 인해서 발주도 늦어졌고 공사도 늦춰지게 되어서 고객한테 클레임을 맡게 되었어요. 오다가 구두굽까지 부러져 난감한 상황이 발생했고 아무 가게 들어가서 기껏 구두를 사왔더니 발이 아파 뒤꿈치에 물집까지 생겼습니다. 거기다 우산 안 갖고 왔는데 마른 하늘에 비까지 주룩주룩 내리더라고요. 이게 다 반지가 제게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죠. 간신히 집에 도착했을 무렵 집 근처에서 갑자기 낯선 번호의 휴대폰이 울려 받았는데 근데 그건 제 결혼식에도 참석 안 한 바로 친엄마의 전화였습니다. 여보세요? 주홍이니? 오랜만이구나. 엄마다. 라고 울먹이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몇 년 만에 들어본 엄마의 목소리에 저는 목에 콱 메이는 것 같더라고요. 부랴부랴 기분 나쁘고 급했던 것들이 일순간에 정지되며 제 귓가에는 오로지 엄마 목소리만 들렸습니다. 엄마가 사실은 좀 아파서 이제 얼마 남지 않아서 우리 딸 보고 싶어서 연락했어.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심드렁하다 엄마가 아프다는 소리에 범상치 않아 걱정이 돼서 그게 무슨 소리냐고 엄마 많이 아프냐고 어디가 아픈 거냐고 물었지만 엄마는 그냥 제가 보고 싶단 말을 하기만 했습니다. 하며 시간이 있을 때 보자고 하시는데 저는 지금 당장이라도 엄마한테 달려가겠다고 했지만 엄마는 지금은 사람들이 많아서 안 된다며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끊어버렸어요. 다시 전화했지만 엄마는 받지 않았고 정말이지 반지가 없던 그 하루는 최악으로 마무리를 지었네요. 저희 시어머니께서는 요새 제가 컨디션이 안 좋다는 걸 느끼셨는지 일찍 일어나셔서 아침밥을 챙겨주시며 많이 먹으라고 했습니다만 제대로 목구멍에 넘어가질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맘에 걸리셨는지 집안을 샅샅이 뒤져서라도 그놈의 반지 꼭 찾아놓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신경 쓰지 말라고 하셨네요. 저는 시어머니께 감사드린다고 말한 후 출근 후에 다시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엄마하고는 연락이 안 닿았어요. 그 이후로 하루 종일 일에 손도 안 잡히고 어찌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엄마의 행방을 찾기 위해 친척집 전화번호를 검색하고 있을 때 거짓말처럼 엄마에게 전화가 오더라고요. 주홍아, 엄마야. 오늘 시간 되니? 엄마가 네가 있는 곳까지 찾아갈게.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알겠다고 말을 하면서 제 가게 주소를 알려주고는 엄마와 약속 시간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약속 시간 단 1분도 어기질 않고 낯익은 여성이 딸랑 종소리를 내며 들어왔습니다. 바로 저희 엄마였어요. 오랜만에 만난 엄마는 쇄골뼈가 앙상하게 드러날 정도로 말라 있었고 창백한 안색에 모자를 쓰고 있었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왔는데 엄마의 다른 가족인지 뒤에서 누가 지키고 있더군요. 엄마는 그 사람에게 이따 다시 와달라고 부탁드린 눈에 보내고 간만에 만난 제가 반가웠는지 그렁그렁한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는 엄마가 이리 아픈 줄도 모르고 저 행복하게 살겠다고 결혼하고 애 갖고 그저 미안하기만 했어요. 엄마 역시 제 심정과 마찬가지로 그간 많이 힘들어 하셨던 것 같았습니다. 친정엄마가 되어서 아무것도 못해줬던 게 마음에 내내 남아있었다 하더군요. 그래서 저를 보자마자 돈 봉투부터 내미셨습니다. 이거 엄마가 우리 딸 이름으로 적금 붓고 한 거야. 너 시집가면 엄마가 주려고 모아놓은 거였는데 지금이라도 너를 위해서 썼으면 좋겠다. 라고 한사코 거절하며 엄마 치료비에 보태라는 제게 억지로 쥐어주는데 끝내는 받아야만 했던 엄마의 진심이 가방 속에 넣어지는 것을 본 후에야 엄마는 그간 살았던 얘기들을 묵묵히 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는 아빠와 헤어진 이유가 본인의 과거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엄마는 아빠와 결혼하기 전에 따로 사랑하는 남자가 있었는데 남자 쪽 집안의 반대로 헤어지고 살아서 그 남자를 잊기 위해 아빠와 결혼해서 절 낳고 살았다 합니다. 그런데 아빠와 성격이 잘 맞지도 않았고 과거를 계속 문제 삼아 이혼을 결심했던 거고 저를 잘 키울 자신이 없어 데리고 나올 수는 없었대요. 그리고 이혼한 후 옛 남자를 우연찮게 다시 만났는데 그 남자도 이미 부인과 5년째 별거 중이었고 이혼을 앞두고 있었다 했죠. 멀고 긴 길을 돌아 운명처럼 다시 만난 둘은 결혼을 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사랑하는 그 남자가 교통사고로 죽었답니다.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엄마가 눈물을 쉴 새 없이 떨어뜨리시곤 우셨어요. 더 슬펐던 건 그를 잃었는데도 엄마는 아무 힘이 없어서 마지막까지 내 손으로 보낼 수도 없었던 거야. 그 사람의 부인이 날 가로막았으니까. 날 만나기 전에도 5년이나 별거하고 분명히 재산까지 챙긴 후 그 남자와 이혼해 주기로 했는데 몇 번이나 약속을 어기고서 죽어도 우리 둘이 행복하게 사는 꼴을 못 본다며 버젓이 그 사람 가는 길조차 내게 내어주질 않았어. 나는 그 사람 가는 마지막 길목에서조차 그 사람 곁에 있을 수 없었어. 부끄럽지만 그게 바로 나였다. 라고 말하면서 기침을 하셨는데 각혈까지 섞여 나오는 엄마를 또 잃을까봐 얼른 병원으로 가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곧 안정을 찾으며 제게 괜찮다고 말했어요. 알고 보니 엄마는 말기 췌장암 환자로서 현재 혼자 호스피스 병동에서 생의 마지막을 준비하고 있다 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치료에 힘쓸 정도로 생에 그리 미련이 남지 않았는데 마지막으로 제가 눈이 밟혀 일이 찾아온 거라 하시더군요. 저는 엄마의 모습이 가련하고 안쓰러워서 마음이 찢어지는 줄 알았어요. 저는 제 배에다 엄마의 손을 가져다 대며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엄마, 손주야. 이제 4달만 있으면 곧 태어날 텐데 예쁜 우리 아기 모습은 봐야 하잖아. 아기야, 할머니야. 라며 배에다 얘기를 해주니 뱃속 아기가 발로 차며 태동으로 응답을 해주었네요. 하지만 엄마는 버틸 시간이 그리 많지는 않아 보였습니다. 엄마와 한참이나 감상적이 되어서 눈물 콧물 다 빼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 생각지도 못하게 딸랑하는 종소리가 나더니 낯익은 중년 여성이 또 들어오는 것이었어요. 바로 저희 시어머니셨습니다. 공교롭게도 하필 이럴 때 저희 친엄마와 부딪히나 싶었지만 그래도 친정엄마나 다름없는 시어머니께 저희 친엄마를 소개는 시켜드리고 싶었어요. 시어머니는 미처 친정어머니를 못 보시고 가방 속에 뭔가를 꺼내 제 손에 쥐어주시며 뿌듯한 듯 웃으셨습니다. 시어머니가 준 선물은 바로 그 반지였죠. 이거 내가 니들 방 청소하다가 찾았다. 서랍장 안쪽에 있더구나. 요새 너 표정 안 좋아져서 어찌나 맘에 걸리던지 반지 찾았으니까 이제 맘 풀어라 라고 하시는데 그 반지를 전해주러 여기까지 찾아온 시어머니의 마음에 감동이었고 그 반지를 보는 순간 마음에 안정이 생기며 잃은 자식을 되찾는 것 같았어요. 감사하다며 몇 번이나 인사를 한 후 그 반지를 다시 제 손에 끼우고선 저희 엄마를 소개시켜드렸죠. 어머니, 저희 친정엄마세요. 저 낳아주신 분. 지금 몸이 편찮으셔서 힘들게 오셨는데 마침 오신 김에 두 분 인사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아유, 그래. 우리 며느리 친정엄마셨구나. 안녕하세요. 주홍이 시험이 되는 사람이에요. 결혼식 때도 못 오셔서 그 맘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아니에요. 우리 딸이 시어머님 좋으신 분이라고 자랑을 어찌나 많이 하던지 앞으로도 딸처럼 잘 대주시고 많이 가르쳐. 잠깐. 설마 당신... 라고 서로를 알아보시는 듯한 두 분의 기운은 어딘지 모르게 심상치 않게 느껴졌습니다. 놀란 눈으로 두 분이서 서로 아시는 사이냐고 되려 물었다가 다음 상황에 온몸이 얼어붙고 말았어요. 당신
혹시 내 남편 저 세상 가기 전에 같이 살았던 그 여자 맞지? 당신이 우리 딸 시어머니였어?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저는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가 싶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표정이 울그락불그락해지고서는 저와 엄마를 번갈아 쳐다본 후 배신당한 것 같은 얼굴을 하며 자리를 바로 떠버렸고, 엄마는 비틀거리며 휠체어에 쓰러지듯 기댔습니다. 궁금한 저는 엄마를 재촉했어요. 엄마, 우리 시어머니 아는 사람이야? 어떻게 아는 사람인 건데? 라고 물으니 저희 엄마 사색이 돼서 새파랗게 질리고선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내가 아까 전에 살아온 얘기 중에 사랑하는 남자가 이혼을 앞두고 있었다던 부인이 있었지. 그 고약한 성미의 여자가 바로 네 시어머니야. 라고 말씀하시니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버리고 말았습니다.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어요. 세상에, 악연도 어떻게 이렇게 얽힌 악연이 있었는지. 저희 엄마는 마지막을 정리하는 와중에서도 지난 시어머니한테 감정이 안 좋았는지 표정이 살벌해지더라고요. 그건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집에 오자마자 시어머니를 찾았더니 저를 보려고도 하지 않았고 차디찬 냉기만을 흘려보낸 채 문을 굳게 닫은 상태였어요. 어머니와 대화를 하고자 문을 두드렸지만 한번 잠겨버린 문은 쉽게 열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떡하냐며 남편한테 알고 있는 사실을 모두 밝혔고, 남편도 경악을 금치 못하며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에 빠졌어요. 남편은 저희 엄마를 뵙겠다고 호스피스 병동을 찾아갔지만 그 여자의 그 아들이라며 보는 것조차 싫어했던 엄마였습니다. 남편도 몇 번 거절당하니 분이 좀 올랐는지 제게 볼멘 소리로 투정하더라고요. 솔직히 잘못한 사람이 누구인데 나한테 이러시는 거야? 우리 아버지랑 바람난 사람은 장모님이었잖아. 근데 피해자인 우리 엄마한테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건데? 라고 먼저 편가르기를 해서 저는 울컥 화가 나 받아쳤습니다. 생 얼마 안 남은 장모님한테 꼭 그런 식으로 얘기해야 하니? 당신 얘기 못 들었어? 시부모님께선 우리 엄마 만나기 전 5년 전부터 이미 두 분은 별거하시고 계셨고, 시어머니께서 시아버지랑 이혼하기로 해준 후 재산까지 다 챙겨받았는데도 아버님 잘 사는 걸 못 본다며 일부러 이혼까지 안 해주셨다면서. 어머님이 신부가 그러니까 시아버지께서 정이 안 붙으신 건 아니야? 뭐라고? 너 지금 말 다 했어? 저는 양가 부모님 덕에 남편과 크게 다투게 되었고, 이 꼴을 못 보겠다며 시어머니는 임산부인 제 짐을 몽땅 싸서 현관 앞에 내다 놓았습니다. 남편은 제 얼굴 보기 싫다며 집으로 돌아오질 않았고요. 나가서 울고 싶은 사람이 누구인데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저는 가게 안에 있던 쪽방으로 거처를 옮겼고 엄마의 호스피스 병동을 찾았습니다. 엄마는 전보다 상태가 더 안 좋아지셨더라고요. 기진맥진하시며 누워서 기력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데 저를 보시고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엄마 가는 길을 편하게 해주고 싶어서 아무 소리도 하지 않았어요. 엄마는 눈 감을 때가 다가오니 지난 세월을 후회하시며 마지막까지 제게 폐를 끼치고 간다며 마음 아파했습니다. 하며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저를 위해서 할 말이 있다고 꼭 마지막으로 그들을 만나고 싶어 해서 어떻게든 통화를 하게 해주려 했지만 돌아오는 건 비아냥 섞인 조롱이랑 욕설뿐이었어요. 결국 저희 엄마는 그들에게 하실 말씀을 못 전하시고 눈을 감으셨고 제게 마지막 선물이었던 시댁 집안 대대로 내려온다던 제 손가락에 끼워져 있던 반지랑 똑같은 것을 주었습니다. 이게 진짜야. 네 시아버지가 내게 준 거란다. 네 손가락에 끼워져 있는 건 다른 사람 눈을 의식해서 만든 가짜야. 너는 내 딸이자 그 집 며느리니까 이 반지 진짜 주인이구나. 잘 갖고 있다가 네 딸이나 며느리한테 물려주렴. 라고 말을 남기셨네요. 저는 시어머니와 엄마의 반지를 같이 본 후 그토록 집착했던 부질없는 그 반지들을 둘 다 변기통 속에 넣어 물을 내려버렸습니다. 저는 홀로 만삭의 몸으로 힘겹게 어머니의 장례를 치른 후 며칠 있다가 품은 아이를 낳았어요. 엄마만 축복해주는 아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누워있는데 한 생명이 지고 한 생명이 태어나는 걸 곁에서 지켜보면서 참 인생 무상을 느꼈습니다. 저는 적어도 아이가 태어난 것은
아빠로서 알아야 할 것 같아서 남편에게 연락을 했고 남편은 연락을 받은 당일 저녁에 아이를 보러 혼자 왔습니다. 남편은 그간 제게 미안했던지 저를 안아주며 사과하더라고요. 혼자 아기 낳게 해서 미안해. 엄마 장례식도 혼자 치르고. 도저히 너 볼 면목이 없다. 왜 부모님들 일 때문에 우리가 상처받고 피해를 받아야 하는 건데. 우리 태어난 아기를 위해 앞으로는 열심히 살자. 우리만큼은 좋은 부모가 되자. 저는 남편의 품에서 그간 쌓였던 감정들을 모두 뱉어버리고 한참이나 숨죽여 울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많이 노력해준 덕분에 아이와 같이 다시 화목한 가정에서 살아가게 되었지만 시어머니를 다신 볼 순 없었습니다. 남편의 말을 빌자면 시어머니께선 아무리 제가 잘못이 없다지만 저를 보면 지난 세월이 힘들다면서 남편이랑 제 아이만 현재 시댁에 왕래하고 있어요. 그래도 저와 함께 지냈던 정이 생각나셨던지 가끔 절 위해서 용돈이나 제가 좋아했던 밑반찬들 이런 거 저런 거 챙겨서 남편 통에 보내주십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언젠가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고 믿고 저는 남편과 행복한 가정을 유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네요. 시어머니와 꼭 다시 인연이 닿길 바라며 제 사연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